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난 후 한나라의 권력은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 넘어갔습니다. 황제의 어머니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변신한 여인 고왕후 여치.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한 통치력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잔혹한 숙청과 피로 물든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신, 팽월, 영포, 한나라를 세운 공신들이 차례로 사라져갔고 결국 황실조차 그녀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여치는 한나라를 안정시킨 여장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눈이 먼 냉혹한 악녀였을까요? 역사를 뒤흔든 강렬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치는 산둥성 담부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여공은 사람의 관상을 무척 잘 보았는데 어느 날 폐연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귀빈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무지개 건달 유방이 당당하게 들어와 할애금은 1만 전이라고 선언하며 주목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허풍 섞인 자신감에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여공은 그의 얼굴에서 왕의 기운을 보았고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공은 곧바로 유방을 귀빈석에 앉혔고 연애가 끝난 후 그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공의 부인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현령이 혼인을 맺자고 했을 때고 거절했는데 저런 날건달에게 딸을 준단 말입니까? 라고 반발했습니다. 동네의 날건달 유방과 자신의 귀한 딸을 결혼시킨다고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공은 단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는 빠져! 라며 유방과 여치의 혼인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여치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유방은 여전히 한량 같은 삶을 살았고 여러 차례 법을 어겨 도망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치는 그를 대신해 형벌을 감수해야 했으며 심지어 유방을 대신해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안을 지키며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현모양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나라의 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방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규합하며 점차 봉기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후 그녀의 아버지 여공의 말대로 유방은 한왕이 되었고 그녀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팽성 전투에서 유방은 항우에게 대패하였고 이로 인해 여치와 시아버지 유태공은 초나라 군대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치는 대담한 기질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로가 되어 서초의 패왕 항우 앞에 포박당해 있을 때도 그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뭘 어쩌겠느냐.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러한 강한 태도는 항우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약 2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항우는 유방을 압박하기 위해 유태공과 여치를 삶아 죽이겠다고 가마솥에 불을 피우고 유방을 협박했지만 유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항우에게 꼭 내 아버지와 아내를 삶아 죽여야겠다며 나한테도 국물이라도 한 그릇 나눠주게 라며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203년 유방과 항우가 홍구를 경계로 한나라와 초나라의 영토를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유태공과 여치는 석방되어 한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유방의 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곁에는 이미 새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척부인이었습니다. 유방은 척부인을 무척이나 아꼈기에 여치와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은 엄청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후 유방이 전세를 뒤집고 결국 천하를 차지하며 황제가 되자 여치 역시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신은 반역 혐의로 유인되어 처형당했고 팽월은 사면되었지만 여후의 개입으로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영포 역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패배 후 도망치다 살해당했으며 이때부터 여우는 본격적으로 권력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치는 황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권력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방은 점점 그녀를 멀리하고 총애하는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유여이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황태자인 유영을 폐위하고 유여이를 새로운 태자로 세우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방은 유여이가 자신과 가장 닮았으며 강인한 성격을 가졌다며 황태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척부인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여인을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랫동안 태자로 자리 잡은 유영을 폐위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진나라가 후계자 교체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사례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에 주창과 숙손통을 비롯한 대신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쉽게 뜻을 굽히지 않자 여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십니다. 유우께 물어보십시오. 여친은 즉시 장량을 찾아가 해결책을 요청했고 장량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당대의 명망 높은 은사 상산사오를 태자 옆에 두십시오. 그러면 폐하께서도 태자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여친은 즉시 많은 재물을 써서 상산사오를 초빙했습니다. 상산사오가 태자 유영을 보좌하게 되자 유방은 결국 태자 폐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태자의 폐위는 막아냈지만 젊은 시절 남편에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기는커녕 후궁과 그 소생에게 밀려난 여우는 결국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척부인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갔습니다. 유방은 여우가 자신이 죽은 후 유여일을 해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유여일을 조나라 왕으로 봉해 멀리 보냈고 믿을 수 있는 신하인 주창을 조나라의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오히려 유여일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훗날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고조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 한나라의 권력은 여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우는 아들 해제를 황제의 자리에 앉혔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황태후가 된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장하는 여우의 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방 외에는 자신을 보호해줄 이가 없던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유여이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제가 승하한 직후 원래대로라면 조왕으로 책봉된 유여이를 따라 조나라로 가야 했던 척부인은 여우의 명령에 의해 장안에 강제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깎이고 죄인처럼 쇠고랑을 차고 죄를 지은 궁녀들이 가는 감옥, 영왕에 감금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받으며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영왕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었건만 어미는 죄인이 되었구나. 하루 종일 쌀을 찌으니 죽음과 다를 바 없구나. 삼천리 떨어져 있는 내 아들에게 누가 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노래가 여우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에게 기대어 살아남으려고 했구나. 여우는 척부인에게 절대로 쉽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조왕 유여이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우는 유여이를 장안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그를 보호하던 조나라 재상 주창이 3번이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유여이의 병환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지만 여우는 집요했습니다. 결국 여우는 먼저 주창을 수도로 불러들인 뒤 유여이를 강제로 장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해제는 어린 이복 동생을 직접 맞이해 자신의 거처로 데려왔습니다. 해제는 그를 항상 곁에 두고 함께 식사하며 보호했고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해제의 노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해제가 잠시 사냥을 나간 사이 유여이는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 그는 너무 어렸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해제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유여이마저 사라졌으니 척부인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의 잔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우는 이제껏 내렸던 형벌이 너무 온건했다며 척부인에게 유례없는 극형을 선고합니다. 척부인은 팔과 다리를 절단당했으며 눈알이 파이고 귀에 유황을 부어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혀가 잘려 말을 할 수도 없었으며 벙어리가 되는 독약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궁궐의 돼지우리로 던져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돼지들이 오물을 먹고 있었고 그녀도 이제 똑같이 그것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그녀를 인체, 즉 사람돼지라 불렀습니다. 이 끔찍한 형벌을 집행한 후 여우는 아들 해제에게 척부인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거스르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해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제는 끌려간 곳에서 눈앞의 형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눈이 없고 귀가 타들어가고 손발이 없는 형체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해제는 너무나 큰 충격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해제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아들인 저 또한 무슨 명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는 그날 이후 병을 얻어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결국 해제는 23살의 젊은 나이로 붕어하고 말았습니다. 해제가 죽은 후 어린 전소제가 즉위했지만 실권은 여후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족을 요직에 배치하며 권력을 장악했고 유방의 유언마저 무시하며 조카 여통을 연항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황실 내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구실로 전소제 유공을 폐위하고 후소제 유홍을 옹립했습니다. 실권은 철저히 여후의 손에 있었고 연호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후는 짐주라는 독을 이용해 황족들을 제거했습니다. 조왕 유여일을 비롯해 유씨 황족들이 차례로 희생되었고 조유왕 유우와 조공왕 유해도 그녀의 정치적 숙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왕 유비는 여후의 딸 노원공주에게 봉지를 바치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유방의 자식들 대부분이 여후의 야망과 두려움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유황과 회남왕 유장조차 그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여후였지만 그녀 역시 말년에 접어들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기 여태후 본기에 따르면 푸른 개 같은 괴물이 그녀의 겨드랑이를 치고 사라졌고 점을 쳐보니 죽은 조왕 유여이와 척부인이 복수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그녀가 저지른 숙청과 폭정은 업보가 되어 여씨 일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후가 사망하자 장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씨 일족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몰락을 노리는 세력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장은 조용히 기회를 엿보며 자신의 형 제왕 유양을 황제의 자리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장은 형에게 밀서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진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양은 즉시 군을 움직였고 이때 태위주발은 여씨 세력을 무너뜨릴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역상의 아들 역기가 여록과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 역상을 인질로 삼고 역기를 협박했습니다. 역기는 부친을 살리기 위해 병권을 태위에게 인도하고 영지에서 제 나라를 막는 게 낫겠다며 여록을 속여 수도의 북군 방위군의 군권을 주발에게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군권을 손에 넣은 주발은 병사들을 장악한 뒤 여씨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황궁의 남군 수비군은 여전히 여산이 지휘하고 있었고 주발은 직접 맞서기보다 유장에게 1000명의 병사를 지원하며 황제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유장은 병력을 이끌고 황궁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방황하던 여산과 마주쳤습니다. 정적이 흐른 순간 유장은 먼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습을 당한 여산의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퇴했고 여산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화장실에 숨었지만 끝내 유장에게 발각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씨 일족을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발과 유장은 여씨 세력을 모두 색출에 참수했고 여록과 여후의 동생인 여수 또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강성했던 여씨 정권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한나라는 다시 유씨 가문의 손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황후 여친은 유방사후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강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어린 황제 해제를 대신해 정사를 주도하며 나라의 안정을 유지했지만 권력 장악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잔혹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외척인 여씨 일족을 권력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렸으며 유방의 총애를 받았던 척부인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일화는 그녀의 냉혹한 성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결국 여후가 사망하자 여씨 세력은 급격히 몰락했고 그녀의 이름은 중국 3대 악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쏘가 전해드리는 역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